안녕하세요. 오토스맵 운영하고 있는 인디 생존자라고 합니다. 사실 대구 미션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질문을 신청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질문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레코드 랩을 연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운드 미디어에서 오즈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맹선호입니다. 대중음악상 음악을 들으면 대중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게 좀 어렵다.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지. 네. 대중음악상에서 호명되는 음악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뭐 탑백 같은 것만 들을 때는 접할 수 없는 스타일의 음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올해 열린 대중음악상만 생각을 해봐도 뭐 신인상 뉴진스가 받고 앨범은 250의 뽕 같은 게 받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한 음악들의 비중도 꽤 높아진 게 한국 대중음악상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대중음악상 자체가 장르 부문으로 시상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음악들은 대부분 팝이나 케이팝에 들어가 있거든요. 락이나 재즈 분야나 뭐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평소에 관심을 그 장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찾아듣질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낯설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사실은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는 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씌워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 좋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왠지 한대원 받으면 어려운 음악 할 것 같고 대중에게 가까이 못 갈 것 같고 혹시나 그런 프레임으로 비춰질까봐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는 조금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 사실 클래식 이후에 나온 모든 음악은 다 대중음악에 속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음악이면은 저는 다 대중음악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뭐 대중적이지가 않은데 대중음악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대중이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유통사에 잘 유통되려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팁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블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유통사가 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유통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는데 그만큼 또 유통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각각 다 캐릭터들이 나름 다 있기도 하고 어떤 또 장르적인 뭐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각각의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통사에서 픽 당하지 않는다고 발매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뮤지션으로서 커리어를 밟을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유통사, 본인과 맞는 유통사와 유통사 차원에서의 프로모션이 나의 음악적 어떤 발판에 있어서 맞는다 싶으면은 그곳이랑 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어도 너무 뭐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일단 발매를 해서 내 음악을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통 문의에 비해서 이제 발매할 수 있는 구자가 적기 때문에 점점 미리 이제 발매일을 잡아놔야 되는 문화가 생겼던 것 같고, 사실은 뭐 발매가 많지 않은 유통사라면 사실은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무래도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유통사인 경우에는 좀 미리 보내놔야 되실 것 같고요. 뭐 그건 진짜 유통사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 미리 연락을 하시는 시점은 유통사마다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뭐 반드시 완성된 음원 전혀 보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국은 유통사도 이제 만약에 어떤 원하시는 유통사가 그 어떤 픽의 기준이 좀 있다면은 당연히 그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너무 데모보다는 아무래도 이 음악에 대해서 최소한 기대나 어떤 걸 할 수 있는 음원인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음원이 뭐 그 정도가 안 된다면은 그 외의 부분에서 내 음악이 더 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가 자료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이 혹시 어디까지 관여를 하나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아티스트가 본인이 세계가 되게 분명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아티스트의 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획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봐야겠죠. 최근에는 전업을 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티스트가 전업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고, 아티스트가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드는 형태로 일을 하곤 합니다. 우선은 프로듀서를 쓰시기로 했으면 거기에서부터는 이것은 협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이후에 작업을 해 나가야 나중까지 뭐 금전적인 거건 아니면 이제 작업에 대한 어떤 뭐 퍼센테이지 뭐 아니면 그런 어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같은 것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적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듀서 없이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원래부터 나 혼자 정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맞다 싶으시면 뭐 굳이 그렇게 해서 힘겹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분명 도움은 될 것이다. 있다면. 하박군님께는 그러면 프로듀서랑 제작자의 네. 역할을 좀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맹선호님은 ANR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한번 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인디레이블은 제작자가 프로듀서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데, 제작자는 앨범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프로듀서는 그 음악의 목적에 맞게 더 낮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A&R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진짜 영역이 너무 다양한, 회사마다 다를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대형 레이블들의 A&R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곡을 수급하거나 이런 데 그쵸, 역할들을 그쵸. 한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곡을 가져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박국님이 말씀하셨던 그 곡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피드백을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프로듀서가 애매한 겁니다. A&R이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제작자도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바닥 안에서 그래서 프로듀서는 뭔데? 라는 질문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예 회사가 엮여 있어. 크고 볼륨이 있으면 아예 명확하게 그쵸. 롤이 맞아요. 나눠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네. 워낙 인디 레이블한테는 맞아요. 조금 다른. 이제 앨범을 낼 때 어떤 컨텐츠가 좀 가성비가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정말 잘하는 팀이라면은 맞습니다. 그냥 어설픈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라이브 클립을 찍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면 물론 무조건 찍지만, 예산이 없다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팬덤을 타고 싶으신 분이면은 자신의 음악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평론가를 찾아서 그분에게 라이브노트를 받으십시오. 이게 필수는 절대로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인데 우리가 진짜 재밌고 개성이 넘친다 멤버들이 그러면 약간 쇼츠나 아니면은 그런 브이로그 같은 일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내가 그곳에 재능이 있다? 요걸로 한번 흥미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에 투자해보는 것도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자기 효능감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이너 노트를 거절하신 경우도 있나요? 있죠. 어떤 경우에? 저는 우선은 라이너 노트 그냥 써달라고 한다고 다 써드리지는 못하고요. 이건 안 한다기보다 못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우선 라이너 노트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악을 한번 주세요라고 말해서 며칠 들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음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일이라고 다 할 수는 없는 노력 같아요. 심지어 음악을 플레이하기 전에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첫인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저한테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라 제가 그 음악을 그분만큼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잘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세 분이 봤을 때 이 지원 사업은 진짜 좋은 것 같더라라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서울 라이브가 좋죠. 저희가 얘기하는 서울 라이브의 장점은 이제 보통 그 지원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 각종 정산과 서류 내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뭔가 기획해서 지원 사업을 따서 효능감도 얻고 뭔가 나라 돈으로도 뭔가를 하나 해볼 수 있는 한 단계 자기의 어떤 능력치 같은 걸 조금 올릴 수 있는데 비기너스 코스로 되게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 많이 권하기는 해요. 사실 천왕마당 디스커버리, CJ 튜너, 뭐 EBS 헬로루키 진짜 그런 루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모집 요강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보시고 근데 좀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넣어보시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심사위원들이 좀 겹치거나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 것들만 늘 넣는 것 같은 팀을 볼 때 1차는 진짜 열심히 하는 팀이다. 둘째는 이거를 하고 싶은 게 맞나? 그냥 다 뭔가 넣어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의외로 있다. 지역 뮤지션들이 좀 서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한번 좀 찝어주시면. 서울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음악을 못하고 후진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딱지가 붙어있다고 막 인기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서울에 음악을 못하는데 서울에 있다고 기회가 막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어도 음악을 못하면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맞는 얘기를 할 말이 없네. 네. 네네. 맞아요. 서울은 사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역 뮤지션 분들 만나보면 확실히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프라나 뭐 기회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서울이 워낙에 많고 막 버글버글해 보이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런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영원 불멸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진짜 좋은 음악이면 우리 진짜 무슨 저기 뭐 아일랜드 시골에 있는 음악들도 다 찾아서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을 최종 목적지로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최대한 좀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서울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즘에 그냥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교류도 많이 좀 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제는 뭐 무조건 소외받고 하는 느낌은 예전보다는 훨씬 옅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은 음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곳은 서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치. 그래봤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라고.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서울에 오시는 게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더 네. 유리할 것 같은데 그 어느 선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서울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비슷해요. 맞아요. 뭐 관객이 네. 대구에 사는데 10명 오는데 서울 가서 산다고 갑자기 관객이 100명 100명은 오진 않아요. 네. 거기서 실력을 쌓고 본인의 음악을 확실하게 잘 견고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그리고 정말로 서울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은 대구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네, 그쵸. 네. 맞아요. 발상의 전환. 네. 모두 같은 처지다. 이런. 그러니까 일정 이상 본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지 않으면은 어딜 가서든지 간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난 이유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한 분씩 이제 네. 오늘 그냥 소감 정도랑 이제 인사 정도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부끄럽지만 저 대구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와서 너무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고요. 특히 옥토스맵 활동하시는 거 보고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저는 자극을 받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대구에 활동하시는 음악가분들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음악가분들 모두 다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네, 좋은 커리어 쌓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모쪼록 더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데 오면 일로 오는 거긴 하지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진심이 되고 막 뭔가 저도 같이 에너지를 얻고 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꽤 장시간 저희가 같이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힘을 얻고 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해 전부터 여기 동희님과 오타스맵 덕분에 진짜 꼼꼼하게 대구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그 의욕 넘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보듬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서 좋은 활동들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또 좋은 곳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또 저 언제나 그렇듯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대구 제가 2년 전에 아마 처음 디루키 때문에 왔었었는데 그때도 보면서 와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많은 그때도 에너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와서 그분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눈에 띄는 성장? 그게 어떻게 보면 오타스랩이라던가 지역의 이런 지원들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새로 등장하시는 신예 대구 뮤지션 분들도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앞으로 더 대구 음악 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도 같이 배워 나가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뭐 다 열려 있으신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좀 연결되고 싶다, 뭐 한번 뭐 메일을 보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오토스맵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기획이 뭐 같은 형태로든 조금 비슷한 형태로든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